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일본 버거 업계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그 일본 음식 문화가, 그리고 일찍이 세계 시장을 호령해왔다고 자부했던 일본 외식 산업이 뜻밖에도 한국에서 온 치킨버거 브랜드 앞에서 연이은 굴욕을 당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름도 생소했던 이 브랜드가 불과 1년 만에 어마어마한 매출과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잠시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카와사키 사오리라고 합니다. 나이는 33, 도쿄에서 태어나 미야기현에서 잠시 자랐다가 다시 대학 진학을 위해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일본 내 여러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브랜드 홍보와 시장 분석을 맡아왔습니다. 스스로 꽤 실력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는 한국은 언젠가 결국 일본을 따라오려 애쓰는 나라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외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는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것들은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치부했지요.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야말로 풍부한 식문화와 세련된 서비스로 전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2년간 일본 외식업계를 강타한 치킨버거 전쟁은 제가 가진 확신에 커다란 금이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2021년 치킨버거가 대세라는 풍문이 돌면서 토리키 버거니 럭키로 치킨이니 온갖 신생 브랜드가 난립했고 가게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치킨버거의 왕이다라며 호언장담했죠. 그 해는 코로나가 가장 맹렬하게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고 아무래도 배달과 포장이 용이한 버거류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마케팅 상담을 요청하는 브랜드가 많았고 저도 그들에게 일본이야말로 치킨버거의 본고장으로 만들 수 있다며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왜냐고요? 전 당연히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가요? 4년이 지난 지금 그 많던 브랜드들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토리키 버거는 애초에 세웠던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다가 매장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교토에 단 한 군데만 남았답니다. 럭키로 치킨이나 두합 같은 곳도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치킨버거 열풍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저는 처음에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싶은 마음도 들었고 무리하게 치킨버거를 밀어붙이려 하다 보니 전략 부재로 망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브랜드 맘스터치가 유일하게 시장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였죠. 사실 저는 맘스터치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한국에서 햄버거를 만든다길래 최대한 일본 브랜드를 흉내내거나 혹은 미국식 프랜차이즈를 베끼는 수준이겠거니 솔직히 우습게 봤습니다. 이상한 외래어 이름 만들어 놓고 한국식 치킨버거라니 일본인의 입맛에는 맞지 않을걸 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상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오리 씨, 요즘 도쿄 시부야에서 난리난 치킨버거집 하나, 그 맘스터치라는 곳 가서 분석 자료 좀 만들어줘요. 저는 내부적으로 왜 굳이 내가 저런 듣보잡 같은 곳을 조사해야 하는지 불만이 컸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는 힘들었죠.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겼는데 처음 들어섰을 때 시부야 거리 곳곳에서 맘스터치의 로고가 눈에 띄고 맘맘맘스터치 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한국에서 올라온 브랜드가 시부야 한복판을 이렇게 도배를 해놓다니 대체 돈을 얼마나 쏟아부은 거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설마 이게 진짜로 통할까? 괜히 오버마케팅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를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매장 앞에 길게 늘어선 대기줄이었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맘스터치는 치즈 사이버거가 존맛이다, 한국식 치킨이 기가 막힌다 등의 말을 주고받으며 신나게 사진도 찍고 틱톡으로 실시간 영상을 올리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죠. 한국식 치킨버거가 어쨌길래 하고 궁금해진 저는 호기심 반, 짜증 반으로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시부야 매장은 생각보다 넓었고
오렌지색 톤의 인테리어와 형형색색 네온 사인이 눈부시게 반짝거렸습니다. 너무 촌스럽지 않아? 라고 속으로 비웃었지만 자리에는 젊은 고객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분위기가 어쩐지 굉장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저는 치즈 싸이버거 세트를 시켜봤습니다. 가격은 세트가 900엔이었고 일본 맥도날드보다 조금 비싸지만 시부야 중심가의 평균 점심값을 생각하면 적당한 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햄버거가 나오고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저는 솔직히 당혹스러웠어요. 겉이 바삭하게 튀겨진 커다란 닭다리살 패티는 안이 촉촉했고 양도 엄청났어요. 한 입 베어무니 육즙이 퍼져나오는데 묘하게 매콤달콤한 소스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맛과 양을 1000엔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것이 말이 되나 싶더군요. 사실 저는 일본 햄버거나 치킨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괜찮다는 쪽이었는데 이건 한국 특유의 푸짐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버거였어요. 순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정말 일본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을 만하겠다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매장 직원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이미 이 치킨 버거가 대중적인 인기 메뉴이며 가성비가 뛰어나기로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선 밤늦게까지도 배달 주문이 활발하고 거리 곳곳에서 치킨 냄새가 진동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야식 문화도 발달해 있고 퇴근 후 늦은 밤까지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런 시장에서 최적화된 메뉴들이라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저는 솔직히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보니 한국은 그냥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 정도가 아니었네 하고 말이죠. 그러나 자존심에 굴복당하기 싫었으니 그냥 표정은 무덤덤하게 유지하고 다음 단계 조사를 위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맘스터치에 대한 더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해서 다양한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일본 내외 식업 전문가와 외국인 분석가들의 글도 찾아보고 직접 또 여러 번 시부야 매장을 방문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시부야 맘스터치에는 약 70만 명의 고객이 다녀갔고 하루 평균 1900명 꼴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일본 돈으로 연간 5억엔, 그러니까 한화로 약 5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데 이 수치는 일본 맥도날드 한 매장의 연평균 매출의 무려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의심부터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와 제 동료들도 이 수치를 듣고 무슨 한국식 햄버거가 맥도날드를 이겨 말도 안 되라는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일본 도요게이자이 온라인의 오제키 마나미 편집장 같은 전문가들도 같은 데이터를 제시하니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브랜드가 단지 맛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에 시부야 젊은 층을 깊숙이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이었어요. 매장 내에 틱톡 영상 촬영용 공간을 마련해두고 네온사인과 음악으로 흥을 돋우고 구매 인증샷을 찍어서 공유하면 할인 쿠폰을 주는 식으로 적극적인 SNS 바이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틱톡으로 유명세가 올라가면 결국 중장년층까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한국식 마케팅 감각이 일본 시장에도 그대로 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통신 인프라와 SNS 문화가 워낙 발달해 있어요. 제가 이전에 비웃었던 것과 달리 그들은 초고속 인터넷을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스마트폰으로 활발히 정보와 영상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디지털 감각이 브랜드 마케팅과 맞물리면 폭발적인 상승 효과를 낳게 마련인데 그걸 제가 몸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었답니다. 이를테면 제가 시부야 맘스터치 매장 앞에서 줄을 서던 젊은 일본 고객들에게 굳이 왜 한국 버거를 먹으러 오느냐고 물었더니 SNS에 올라온 것만 봐도 한국 특유의 짱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이 있잖아요. 게다가 요즘 K-팝부터 드라마까지 모두 한국이 유행이죠. 일단 먹어봐야죠 라는 거예요. 의외로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속으로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묘하게 K컬처 트렌드가 음식 산업과 딱 결합해버린 거구나. 사실 요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저는 그저 배가 아플 뿐이었어요. 일본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예술성과 섬세한 문화를 자랑한다고 자부해왔고, 실제로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아직도 전 세계인을 매혹시키는 콘텐츠 강국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K-팝과 K-드라마가 세계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한국식 치킨이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 자주 등장해 함께 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김치나 먹는 나라라고 무시했는데 지금은 한식을 즐기는 해외 팬들도 많은 게 현실이더군요. 이런 흐름이 일본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쳐서 맘스터치 같은 브랜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선입견을 쉽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 봐야 한국은 한국이고 일본은 일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 브랜드가 다시 치고 올라올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맘스터치와 비슷한 시기에 치킨버거 시장에 뛰어든 일본 토종 브랜드들의 현재 상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토리키 버거는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지에 매장을 대거 열기로 했었는데 결국 몇 군데 빼고 다 망했고 교토 매장만 간신히 남았다고 하더군요. 럭키로 치킨도 남은 점포가 한 손에 꼽힐 정도였고 두압이란 브랜드는 이미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정작 살아남은 건 해외 프랜차이즈인 KFC와 맘스터치뿐이라는 사실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일본 브랜드가 무너졌는데 한국 브랜드가 살아남다니 말도 안 돼. 그 뒤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맘스터치 관계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을 직접 인터뷰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제가 겪었던 일들은 제 편견을 산산조각 내는 참교육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맘스터치 측 마케팅 담당자 김현지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저를 맞이해 주었죠. 안녕하세요. 사오리 씨.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매장을 넓히는 중이고 이번에 하라주쿠에도 대형 매장을 열 예정입니다.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배짱이지? 도쿄 핵심 지역에 대규모로 또 오픈한다니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질문했습니다. 시부야 매장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통할 거라는 확신이 있나요? 일본 사람들의 입맛은 까다로운 편인데 여긴 또 매장 임대료도 비싸고요. 그러자 김현지 씨가 웃으며 말했죠. 저희는 한국에서 후발주자로 시작해 수많은 프랜차이즈 경쟁을 뚫고 성장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매장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가진 공격적인 마케팅 노하우와 현지화 전략을 계속 쓸 겁니다. 이미 하라주쿠뿐 아니라 신주쿠, 이케부쿠로 등 핵심 상권에 꾸준히 진출하려고 해요.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몇몇 일본 브랜드 관계자들과는 달리 허황된 구호만 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부야 매장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하루 몇 명이 방문하고 어떤 시간대에 매출이 치솟는지 그리고 어떤 메뉴가 가장 잘 팔리는지를 분석해 놓았더군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고객은 맵고 단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다는 점을 이미 파악하고 시중에 파는 텁텁한 양념이 아니라 깔끔한 단맛이 도는 양념치킨 메뉴를 개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양념치킨을 그대로 들여오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맛의 밸런스를 조절했다고 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일본 브랜드들은 왜 이런 세밀한 연구를 하지 않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치킨과 소스를 적당히 섞어 파는 걸로만은 부족했던 거죠. 또 다른 참교육은 맘스터치 관련 뉴스를 검색하다가 받았습니다. 현지 1위 버거 프랜차이즈인 일본 맥도날드보다 매출이 더 높다는 내용, 그리고 모스버거보다 7배가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내용을 읽으니 솔직히 분통이 터지더군요. 저는 일본 맥도날드의 수익률이나 인지도야 워낙 독보적이므로 누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일본에 진출한 지 고작 1년 남짓 된 브랜드가 이렇게 성장한다니 믿을 수가 없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맘스터치는 오프라인 매장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부야점을 방문하면 매장 앞에서 기다리는 라이더들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것도 한국 특유의 배달 문화가 그대로 접목된 거였습니다. 한국은 배달 플랫폼이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발전해 있죠. 한창 늦은 시각에도 치킨 시켜 먹는 문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이 배달 시스템 노하우가 그대로 일본에 들어와서 굳이 매장에 가지 않아도 한국식 치킨 버거를 손쉽게 주문해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겁니다. 이런 시도는 일본 토종 버거 브랜드에서는 예전부터 실행해 왔지만 맘스터치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동시에 젊은 층 문화를 확실히 잡으면서 추진하는 예는 처음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시적인 붐이라면 일본 내에서 이렇게 매출이 장기간 꾸준히 나올 수 없을 텐데 싶었고, 혹시 이게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문화적 경쟁력, 그리고 비약적으로 발전한 IT 인프라와 결합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수성을 제가 더는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 상사가 진행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컨퍼런스에서 한국인 패널들이 나와서 일본의 치킨버거 시장과 한국의 치킨 문화를 비교하며 발표를 했거든요. 그 발표에서 한국은 외식업계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치킨과 버거에서 강력한 메뉴 개발 능력과 가맹점 확장 노하우를 쌓았다. 지금 맘스터치가 일본에서 보여주는 결과는 그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 따위가 무슨이라는 편견이 사방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도 자존심을 지켜보려고 애썼습니다. 일본은 국방, 문화, 콘텐츠 면에서 한국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와 있다. 아마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 하고 말이죠. 그러나 제게 다시 한번 강력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마케팅 회사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맘스터치 일본 지사장으로 일하는 한국인 남성 박진영 씨가 초청 연사로 온 일이었어요. 그분은 키가 훤칠하고 정갈한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무대에 서서 맘스터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시부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라주쿠나 신주쿠, 이케부쿠로 등으로 확장해 나갈 것인지 매우 논리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직영점과 가맹점을 동시에 빠르게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을 거론하며 시부야에서 충분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했기에 더 큰 매장에서도 성공을 자신한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일본 고객들의 입맛을 고려한 치즈 불고기 버거나 허니갈릭 싸이버거 같은 메뉴를 통해 한식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본인들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여태까지 일본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왜 이런 디테일한 현지화 전략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못했을까? 아니, 어떻게 같은 아시아권 안에 있으면서 이토록 다른 결과를 내는 걸까?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박진영 씨를 직접 찾아가서 도대체 한국은 어쩌다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해외 시장까지 뻗어나가고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박진영 씨는 담백하게 웃으며 한국은 예전부터 치열하게 경쟁해왔고 그 속에서 브랜드들이 살아남으려면 혁신과 가성비, 그리고 과감한 투자와 IT 기술 활용을 필수적으로 익혀야 했습니다. 당연히 치킨이나 버거 업계도 이런 흐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왔고 지금 일본에서 그 성과가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을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라고 치부해왔던 내 시각이 완전히 잘못됐구나. 그 뒤로도 여러 번의 현장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맘스터치는 일본에서 이렇다 할 반전 없이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라주쿠에 300석 규모의 대형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하고 신주쿠와 이케부쿠로 같은 곳에도 곧 문을 연답니다. 기존 일본 브랜드들은 이런 공격적인 확장 자체를 시도하기 어려울 만큼 자금 조달과 전략 부재에 시달렸는데 맘스터치는 한국에서 이미 수십 년간 쌓아온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통해 체계적인 가맹 사업을 펼치고 있지요. 현지 파트너를 빠르게 확보하고 한국 본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라고 하니 그야말로 짜임새가 빼어나더군요. 시부야 1호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건 치즈 싸이버거고 의외로 맘스 양념 싸이 순살이라는 한국식 양념치킨도 일본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양념치킨 비슷한 메뉴가 있지 않나요? 라고 물었지만
실제로 먹어본 일본인들은 한국 양념치킨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맛이라고 극찬하더군요. 맵단짠의 균형감이 좋아서 한 입 베어물 때마다 입안에서 전혀 새로운 경험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일본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치킨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된 형태로는 없었구나. 이제 저는 더는 한국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만큼 한국 또한 엄청난 저력을 가진 국가이자 치밀한 전략을 구사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강자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예전에 저는 한국은 국방이나 정치, 경제, IT 수준에서 일본을 절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IT 인프라나 콘텐츠, 그리고 외식 산업의 창의력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편리함과 전국 곳곳에 깔려있는 초고속 인터넷, 유튜브나 틱톡 같은 플랫폼을 통한 K-컬처의 파급력, 그리고 그에 결합된 음식 서비스가 놀라운 상승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현실을 알게 된 이후 일종의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치밀함이 부럽기도 합니다. 일본의 치킨버거 시장이 망해가는 와중에 오직 한국의 맘스터치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우리 일본이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도 자존심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현실이 그렇다면 인정하는 게 맞겠지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은 완전히 깨졌고 이제 한국이 대단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반박하기보다는 나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 같은 일본인들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 등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미국계 패스트푸드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의 바로 옆나라 한국 브랜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해 일본 시장에서 자리 잡는 모습은 사실 저에게 여러모로 충격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이 한국은 일본을 따라 하기 바쁜 나라라며 깎아내려왔는데 정작 그들이 보여주는 전략과 실행력은 일본보다 몇 수위였거든요. 시부야 1년 만에 기록한 매출, 그리고 올해 안에 30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하겠다는 맘스터치의 포부. 더 이상 금방 망할 거다라고 무시하기에는 그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시부야 맘스터치 매장에 들러서 치즈 싸이버거를 사 먹습니다. 처음에는 분석 차원으로 먹었지만 이제는 저도 맛있고 양 많고 가격 부담이 적어서 자주 찾게 되더군요. 게다가 매장 분위기가 밝고 한국 팝음악이 흘러나와 색다른 기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꽤 괜찮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그 또한 이 가게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증명하는 듯해서 더 실감이 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보면 저는 참교육을 당했다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따위가 어떻게 일본 시장에서 통하겠어라고 확신에 차 있었는데 결국은 이토록 처절하게 제 편견이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단순히 치킨버거 하나가 맛있고 안 맛있고를 떠나 맘스터치가 보여준 마케팅 전략, 현지화 능력, 그리고 일본 젊은 층을 속속들이 파고드는 젊은 감각은 제가 무시해온 한국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단련되고 K-팝이나 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린 저력은 음식 산업에서도 발휘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저는 솔직히 한국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말을 들으면 발끈하는 편이 되었어요. 직접 겪어보니까 전혀 뒤처진 나라가 아니더라라는 말을 하고 싶거든요. 제 주변에 아직도 한국을 얕보는 이들이 있는데 곧 조용히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시부야에서 시작해 하라주쿠, 신주쿠, 이케부쿠로, 그리고 더 나아가 오다이바나 사이타마, 가와사키 등으로 뻗어가는 맘스터치 매장들을 보면 언젠가 일본 전국에서 한국식 치킨 버거가 가장 사랑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면 이미 그날은 코앞인 듯 보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사오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